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다리 경련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쥐 때문에 잠도 설치고 그 고통에 한동안 잠 못 드는 경험.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만 아시면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지 다리 경련을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조언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밤에 쥐가 왜 나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쥐, 즉 다리 경련은 밤에 다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주로 종아리에 많이 생기지만 허벅지 앞이나 뒤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니 결코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밤에 쥐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발이 발바닥 쪽으로 살짝 굽혀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조금 짧아진 상태가 되는데 이때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짧게 압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튕겨 오르듯 근육도 짧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수축이 오면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다리가 부어서 근육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다리 부종을 유발하여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 중에 쥐가 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도 다리에 무리가 가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 예를 들어 등산을 했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었던 날 밤에 쥐가 더 잘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가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혈관 문제 같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쥐가 나기도 하고 어떤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쥐가 날 수 있어요.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않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밤에 우리의 다리에 불청객, 쥐를 불러들이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마치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듯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쭉 펴기. 둘째, 주물러 주기. 셋째, 살살 걷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응급처치 키트처럼 언제든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어야 할 지식입니다. 첫째, 쭉 펴기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쥐가 난 근육을 부드럽게 쭉 늘려주는 거예요.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 보세요. 마치 발끝으로 땅을 밀어내듯 발바닥을 벽에 대고 미는 자세를 취해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껏 당기되 부드럽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짧아진 종아리 근육이 다시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꽉 묶인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듯 근육의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무릎을 쭉 펴고 발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 보세요. 발을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쭉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쥐는 바로 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둘째, 주물러 주기입니다. 쥐가 사라지고 나면 쥐가 났던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손으로 살살 주물러주면 피가 잘 돌아서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지친 몸을 위로하듯 부드러운 손길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쓰다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쥐가 난 부위를 찜질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기운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원한 냉찜질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냉찜질이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통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살살 걷기입니다. 쥐가 가라앉고 나면 바로 누워있기보다는 가볍게 발을 내디뎌 살살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천천히 방 안을 몇 발짝 걸어보세요. 마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산책하듯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남은 불편함이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을 넘어 이제 괜찮아졌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의 회복을 돕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근육 기능과 혈액순환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더 쉽게 올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몸속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충분한 수분 공급은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쥐가 나는 응급 상황은 해결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쥐가 아예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책 아니겠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미리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큰 고통을 막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쭉쭉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밤에 쥐가 나는 것을 막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느라 뭉쳤던 근육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한 뒤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이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종아리 쭉 펴기 등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잠들기 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듯 근육에게도 편안한 이완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둘째, 골고루 잘 먹기입니다. 우리 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영양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이러한 전해질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좋은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의 근육도 좋은 영양분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셔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특히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우유, 멸치 등이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이 풍부해서 쥐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식습관은 만병통치의 시작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피가 잘 돌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도 좋습니다. 마치 꾸준히 물을 주는 식물이 잘 자라듯 우리 몸의 근육도 꾸준한 움직임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숙면을 돕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 조금 높이 올리고 자기입니다. 잠잘 때 다리 아래에 작은 베개나 이불을 살짝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면 밤에 다리가 붓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어 쥐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다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거죠.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쥐가 날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붓거나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또는 당뇨나 갑상선 같은 다른 질병이 있거나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데 쥐가 계속 난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경련을 넘어선 다른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더 이상 새벽에 쥐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편안하고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꾸준한 관리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은 평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동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나간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